여러분, 휴게소에서 감동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휴게소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진 적 있으십니까? 휴게소를 떠나기 싫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 적 있으십니까? 휴게소 앞에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휴게소는 그냥 휴게소니까요. 잠깐 거쳐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니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아우토반도, 프랑스 고속도로도, 미국 인터스테이트도요. 휴게소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볼일 보고 빠지는 곳이죠.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정이 들지 않습니다. 감동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콜, 54세. 미국 교통부에서 15년을 일한 인프라 전문가였습니다. 28년간 40개국의 공항과 고속도로를 직접 평가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히드로, 샤를드골, 세계 최고라 불리는 시설들을 제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었죠. 유럽 공항협회 자문까지 맡았습니다. 그에게 인프라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유럽이 최고이고 미국이 표준이며 나머지는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그런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요. 그가 데려간 미국 명문사립고 학생 23명이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공항도, 호텔도,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떠나기 싫다고요. 더 있고 싶다고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28년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전문가가 고백했습니다. 내 28년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독일도 못 만들고 프랑스도 못 만들고 미국도 상상조차 못한 휴게소. 휴게소 하나에 한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게소 하나가 세계적 전문가의 신념을 박살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희 여기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버스 출발 10분 전이었습니다. 학생 대표 제이든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3명 전원이 버스 앞에 서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올라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농성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저는 데이비드 콜먼입니다. 올해 54살이고 미국 교통부에서 교통정책연구위원으로 15년을 일했습니다. 28년 동안 전 세계 교통 인프라를 분석해왔고 40개국의 공항과 고속도로를 제 발로 직접 밟아봤죠. 독일 아우토반의 효율성을 연구했고 프랑크푸르트 공항 시스템을 분석했으며 유럽 공항협회에 자문까지 했습니다. 인프라라는 분야에서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대단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직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번듯하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저는 보스턴 해밀턴 아카데미의 아시아 인프라 탐방 프로그램에 외부 평가 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미국 동부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라고 해도 결국 17살짜리들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거 보면 흥분하기 마련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휴게소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통유리 외벽에 현대적인 곡선형 디자인, 입구에는 자동문이 있었고 건물 주변으로 조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넓었고 대형 버스 전용 구역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저는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겁니까? 독일 아우토반의 휴게소가 떠올랐습니다. 라스트 슈테테라고 부르는 그 시설들 말입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고속도로라는 아우토반에서 저는 수십 번 휴게소를 이용했습니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작은 매점 하나에 화장실, 그리고 주유소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유료였죠. 70센트를 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차갑게 식은 샌드위치와 커피 정도였고 가격은 시내보다 2배는 비쌌습니다. 그게 유럽 선진국의 휴게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건물은 뭡니까?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시원한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1층 중앙에 넓은 푸드코트가 있었는데 음식점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비빔밥 전문점, 국수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분식점, 심지어 스테이크 전문점까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베이커리에서 막 구운 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커피 전문점의 원두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지역 특산물 매장과 기념품 가게가 줄지어 있었고 한쪽에는 마사지 의자가 놓인 휴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전망대와 소규모 문화 체험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건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의 복합 문화 시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탄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서로를 불러대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죠. 28년 동안 이런 휴게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이든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죠. 선생님, 여기 화장실 보셨어요? 진짜 미쳐요. 무료인데 백화점보다 깨끗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70센트를 내고 들어가던 화장실이 여기서는 무료인데 더 깨끗하다고요?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으며 자동 센서 수도꼭지에 핸드드라이어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23명 전원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제이든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제발요. 저는 그 아이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장난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보스턴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나기 싫다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휴게소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13명을 겨우 설득해서 휴게소를 빠져나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휴게소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죄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인천공항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상한 낌새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출입국 심사대로 향할 때 저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23명이면 아무리 빨라도 40분은 걸린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그랬습니다. 히드로에서도 그랬고 샤를 드골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권 내밀고 심사관이 얼굴 확인하고 질문 몇 개 하고 도장 찍고 이게 국제공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니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한 명당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시계를 확인했죠. 23명 전원이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12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고장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12분이 맞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저 혼자 통과하는데도 15분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블립 3명이 12분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별로 없나 보군. 한가한 날이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수암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에 이미 캐리어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행기에서 내린 지 20분도 안 됐는데 짐이 벌써 나왔다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수암을 기다리는데 평균 35분이 걸립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었고 짐이 아예 안 나와서 분실 신고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유럽 최고 공항의 현실입니다. 인천공항은 8분 만에 짐을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캐리어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만 혼자 멍하니 서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빠른 건 인정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진짜 인프라 수준은 다른 데서 판가름 나는 법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또다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공항 한복판에 문화 체험 공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공예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외국인들이 둘러앉아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죠. 그 옆에는 한복 체험 공간도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입어보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공항입니까? 아니면 문화센터입니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올려 봤습니다. 면세점과 레스토랑,
그리고 라운지가 전부였습니다. 히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샤를 드골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공항이란 원래 비행기 타고 내리는 곳이지 문화 체험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가볍게 깨버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달려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여기 와이파이 무료예요. 엄청 빨라요. 저는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깔려 있었고 속도도 훌륭했습니다. 충전 공간도 곳곳에 있었는데 콘센트뿐 아니라 무선 충전 패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무료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와이파이 1시간 쓰려면 4유로를 내야 했습니다. 충전하려면 라운지에 들어가거나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사야 했죠. 그게 선진국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다 무료로 깔아버렸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유럽 시스템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잘한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투자한 거라고요. 효율성을 무시한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효율을 무시한 게 맞을까? 아니면 효율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걸까? 버스 창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출입국 심사 12분, 수화물 수취 8분, 무료 와이파이, 무료 충전, 문화체험 공간. 숫자로 적어놓고 나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평균 수준인 건지 아니면 인천공항만 특별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인프라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수준은 고속도로와 휴게소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저는 그 휴게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휴게소 내부를 둘러보다가 저는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은 터라 점심때가 되니 속이 허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푸드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이라고요? 넓은 홀에 테이블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천장은 높았으며 조명도 밝았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 풍경이 훤히 보였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음식점 종류였습니다. 비빔밥 전문점, 국수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분식점, 찌개 전문점, 심지어 스테이크 전문점까지 줄지어 있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의 휴게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십 번을 이용했던 그 라스트 슈테테 말입니다. 그곳의 식당이라고 해봤자 작은 매점 수준이었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죠. 빵 두 쪽 사이에 햄 한 장, 치즈 한 장, 상추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면 직원이 무표정하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라고는 기껏해야 소시지 하나 데워주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기로 했죠.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번호표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5분도 안 되어서 번호가 불렸습니다. 트레이를 받아들고 돌아오는데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돌솥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이 아니라 묵직한 검은 돌솥에 밥이 담겨 있었는데 아직도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밥 위에는 색색깔의 나물이 원형으로 예쁘게 올려져 있었죠. 노란 콩나물, 초록 시금치, 갈색 고사리, 하얀 무채, 그리고 가운데 빨간 고추장과 노른자가 올라간 달걀 프라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레이 한쪽에 작은 접시들이 4-5개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시원한 물김치까지. 국물이 담긴 작은 뚝배기도 있었는데 된장찌개였습니다.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저는 트레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차가운 샌드위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는 뜨끈한 돌솥밥에 반찬이 5가지, 거기에 찌개까지 나왔습니다.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추장을 풀고 참기름을 두르고 쓱쓱 비볐습니다. 돌솥이 뜨거워서 밥이 살짝 눌어붙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죠. 한 숟가락을 크게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만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알이 따끈했고 나물이 아삭했으며 고추장의 매콤함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눌어붙은 밥은 바삭하게 씹혔죠. 저는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봤습니다. 제이든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빨간 소스를 묻힌 떡을 입에 넣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매운 모양이었죠. 그런데 곧바로 다음 떡을 집어드는 걸 보니 멈출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뚝배기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찌개 앞에서 연신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을 때마다 느꼈던 그 씁쓸함이 떠올랐습니다. 맛없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배만 채우면 되는 거라고, 맛을 기대하는 게 욕심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다른 겁니까? 왜 휴게소에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내놓는 겁니까? 왜 반찬을 4~5가지씩 곁들이는 겁니까? 왜 뚝배기째 끓는 찌개를 제공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알던 휴게소의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빈돌솥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밥알 하나 남지 않았더군요. 배가 불렀고 입안에는 아직 참기름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 건 28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기준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죠. 이 나라는 휴게소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아까 제이든이 화장실 보고 난리를 쳤던 게 생각났죠. 백화점보다 깨끗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1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화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전 넣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회전문이 없었습니다. 요금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뻥 뚫려 있었죠. 저는 잠시 두리번거렸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었거든요. 독일 아우토반이 떠올랐습니다. 그곳 휴게소 화장실은 70센트를 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은색 기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동전을 넣으면 철컥 소리와 함께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휴게소에 들렀는데 동전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데 동전이 없었어요. 지갑을 뒤져봐도 지폐뿐이었죠. 환정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없었습니다. 결국 매점까지 뛰어가서 껌 하나 사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뛰어왔죠. 손이 떨려서 동전을 흘렸습니다. 바닥에서 주워서 기계에 넣었습니다. 그때의 그 굴욕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진국이라는 독일에서 인프라 전문가라는 사람이 화장실 앞에서 동전 줍느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것도 70센트 때문에요. 한국 돈으로 1,000원입니다. 화장실 한 번 가는데 1,000원을 내야 했고 그 1,000원이 없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들어가면 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죠. 바닥이 반들거렸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거울에 얼룩이 없었습니다. 독일 화장실이 또 떠올랐습니다. 70센트를 내고 들어가면 어땠는지 아십니까? 좁았습니다. 칸막이 사이가 비좁아서 몸 돌리기도 불편했죠. 바닥에 물기가 질퍽했고 휴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비누가 없는 세면대도 있었고 고장난 핸드드라이어 앞에서 손을 바지에 쓱쓱 닦은 적도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짜인데 비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비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칸마다 휴지가 넉넉했고 옷걸이도 달려 있었으며 잠금 장치도 튼튼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둘러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화장실을 나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죠. 무료 와이파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4유로를 내야 썼던 와이파이가 여기선 그냥 터지고 있었습니다. 충전 공간도 있었습니다. 콘센트가 줄지어 있었고 무선 충전 패드까지 깔려 있었죠. 유럽 공항에서는 라운지 들어가거나 비싼 커피 사야 겨우 충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그냥 앉으면 됐습니다. 한쪽에 마사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 감고 편하게 쉬고 있었죠. 1,000원짜리도 있고 무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독일에서 저는 70센트 동전이 없어서 화장실 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무료 화장실에서 비데를 쓰고 무료 와이파이로 영상을 보며 1,000원짜리 마사지 의자에서 쉬다 갑니다.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같은 인간이 이용하는 같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에 탄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화장실이 무료인 게 당연하고 깨끗한 게 당연하며 와이파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28년간 40개국을 다녔습니다. 이게 당연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휴게소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죠. 화장실이 깨끗한 건 봤습니다. 음식이 다양한 것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게 우연입니까? 이 휴게소만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 전체가 이런 겁니까?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28년간 인프라를 분석해온 사람의 본능이었죠. 현상을 봤으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가 떴습니다. 클릭했죠. 첫 번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27개 노선의 휴게소 168개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총연장이 약 3,800km입니다. 168개소면 평균 30km마다 하나씩 있다는 뜻이었죠. 거기에 졸음쉼터와 간이 휴게소까지 합치면 훨씬 촘촘해집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휴게소 간격이 25km를 넘으면 그 사이에 졸음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이 떠올랐습니다. 아우토반은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라고 불립니다. 속도 무제한 구간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50km에서 80km를 달려야 겨우 하나가 나옵니다. 100km 넘게 휴게소가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선진국 독일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30km마다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운영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었고 위생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용객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럽 휴게소는 민간업체가 알아서 운영합니다. 정부는 터치하지 않죠.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장실은 유료인데 더럽고 음식은 비싼데 맛없습니다. 불만이어도 어쩔 수 없죠. 고속도로 위에서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다음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휴게소마다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농가와 직접 연계해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었죠. 안성 휴게소에서는 안성배와 대추를 팔고 충주 휴게소에서는 충주 사과를 팔고 강원도 휴게소에서는 강원도 농가공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생산 농가가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농촌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휴게소가 지역 경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들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수익이 다시
농가로 흘러갔습니다. 휴게소 하나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에서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봤던 3층짜리 건물, 푸드코트의 다양한 음식들, 무료 화장실, 비데, 무료 와이파이, 마사지 의자, 지역 특산물 매장, 이게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휴게소를 돈 버는 시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가기관 시설이고 휴게소는 그 시설의 일부였죠. 그래서 화장실이 무료인 겁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을 정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효율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용 대비 수익, 투자 대비 회수, 그게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으며 그게 선진국의 방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편해야 하지 않겠는가? 쉬어가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휴게소 하나도 지역과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는가? 창밖으로 또 다른 휴게소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졸음쉼터 안내판도 보였죠. 168개 휴게소와 수십 개의 졸음쉼터가 이 나라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마다 화장실이 무료고, 저마다 지역 특산물을 팔고, 저마다 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좌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54년을 살면서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28년간 40개국을 다니면서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휴게소 하나에도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다시 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까 그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이었죠. 솔직히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아까 그 휴게소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니까 일부러 꾸며놓은 거겠지. 쇼윈도 같은 거겠지. 다른 휴게소는 평범하겠지. 아니, 평범해야 정상입니다. 40개국을 다녀봤는데 휴게소란 원래 그저 그런 곳이거든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붕이 달랐습니다. 기와였습니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곡선형 지붕이 건물 위에 얹혀 있었죠. 입구 양옆에는 장승이 서 있었고 바닥에는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까 휴게소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는데 이 휴게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잠깐만요. 휴게소마다 디자인이 다르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효율을 따지면 똑같이 찍어내는 게 맞습니다. 설계비도 아끼고 시공비도 아끼고 관리비도 아낍니다. 그게 상식이죠. 유럽 휴게소는 전부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건물에 주유소, 매점, 화장실. 그게 끝입니다. 굳이 다르게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휴게소마다 다르게 짓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드코트가 있었습니다.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화장실은 무료였고 깨끗했습니다. 아까와 똑같았죠.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게 한국의 기준이구나. 그런데 이 휴게소에는 아까 없던 게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터졌습니다. 쨍쨍쨍. 날카로우면서도 흥겨운 금속 소리가 휴게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구가 따라붙었죠. 둥둥 따다다닥. 리듬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북이 가세했습니다. 덩덩덩. 묵직한 울림이 가슴을 때렸죠. 진기 마무리를 찍었습니다. 쏴 하는 여운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사물놀이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한가운데서 전통 사물놀이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주자 4명이 흰 저고리에 색동띠를 두르고 신명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흔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온몸으로 리듬을 타고 있었죠. 관객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무등 태운 아버지, 손잡고 온 노부부, 젊은 연인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휴게소가 축제 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바라봤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휴게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조용합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 쓸쓸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각자 커피 한 잔 들고 구석에 서서 마시다가 빠집니다. 볼일 보면 빨리 나가는 곳이죠. 누가 휴게소에서 공연을 봅니까? 누가 휴게소에서 박수를 칩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제이든이 박수를 치면서 소리쳤죠. 선생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았습니다. 꽹과리가 미친 듯이 울렸고 장구가 폭발했으며 북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징소리가 울리자 관객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휴게소 안을 더 둘러봤습니다. 한쪽 코너에 꽤 넓은 공간이 있었죠. 지역 특산물 매장이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작은 농산물 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과, 배, 감, 포도. 과일마다 농가 이름이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죠. 잼, 절임, 말린 과일, 전통주 같은 가공품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농가 아주머니가 시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맛 한번 보세요. 우리 밭에서 올해 딴 거예요. 주름진 손이 사과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죠. 입에 넣는 순간 단맛이 퍼졌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이를 때렸습니다. 과즙이 입안을 적셨습니다. 방금 밭에서 따온 것 같은 싱싱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주름진 눈가,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이분이 직접 기른 사과를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고 계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농촌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 들판 어딘가에 이 아주머니의 과수원이 있겠죠. 거기서 정성껏 기른 사과가 이 휴게소로 와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사과 한 봉지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생각했죠. 이 돈이 저 아주머니 손에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다시 농사 미천이 되겠구나. 휴게소가 유통 채널이 되고 농가 소득이 되며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는 매장을 나와서 창가에 섰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죠. 저 차 탄 사람들은 알까요? 자기가 휴게소에서 산 사과 한 봉지가 어떤 의미인지, 농가 아주머니의 한 해 농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건물 디자인은 지역마다 다르게 짓고, 문화 공연을 열고, 지역 농산물을 팔고, 화장실은 당연히 무료였습니다. 이게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표준이었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을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상대로 또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떠나기 싫었습니다. 28년간 40개국을 다녔는데 휴게소에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휴게소가 아깝다고 느낀 것도 처음이었고 더 있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휴게소 하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다니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쳐서 잠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들 창밖을 바라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산, 마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까 본 휴게소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3층짜리 건물, 무료 화장실, 지글지글 끓는 돌솥밥, 사물놀이 공연, 농가 아주머니의 사과.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엠마였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죠. 이 여행 내내 말이 별로 없었는데 그 엠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독일은 이렇게 못 만들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독일은 이렇게 못 만드는가? 17살짜리의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28년간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독일처럼 못 만드는가? 왜 다른 나라는 유럽 수준에 못 미치는가? 왜 다른 나라는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는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기준이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정반대로 묻고 있었습니다. 왜 선진국이라는 독일이 한국만큼 못 만드느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답을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28년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엠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맞았습니다. 독일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아우토반을 만든 나라입니다. 벤츠와 BMW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돈이 없어서 화장실을 유료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 휴게소를 허름하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8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짐 기다리던 35분. 아우토반 휴게소에서 동전 없어서 허둥대던 밤. 차가운 샌드위치 씹으면서 느꼈던 씁쓸함.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 선진국도 다 이런 거지.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쉬어가는 곳이라고 대충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또 다른 휴게소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78개의 휴게소가 이 나라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마다 무료 화장실이 있고 저마다 따뜻한 밥을 팔고 저마다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8년간 제가 믿어온 게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유럽이 최고라고, 미국이 기준이라고 그렇게 강의하고 논문 쓰고 자문해왔는데 그게 다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자존심을 때렸습니다. 눈앞에서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봤고 밥을 먹어봤고 사과를 받아 먹어봤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기 싫다고 버티는 걸 봤습니다. 저도 떠나기 싫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독일은 왜 못 만들었습니까? 저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휴게소를 비용으로 받습니다. 한국은 휴게소를 서비스로 받습니다. 독일은 효율을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왜 그래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저는 엠마를 바라봤습니다. 17살짜리가 28년 경력의 전문가보다 먼저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입견이 없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28년의 경험이 오히려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엠마,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엠마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대답하지 못한 이유를요. 대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대답하기 싫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곧 답이라는 걸요. 버스가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르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배운 날이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28년 경력에서 이렇게 뼈아프게 배운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휴게소 하나에서요? 이 나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섰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2주간의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휴게소에 정차한다고요. 그 순간 버스 안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야? 또 다른 학생이 대답했죠. 진짜 마지막이래. 버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가 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건물이 보였는데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죠. 건물 전면이 통유리였습니다. 호수와 산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죠. 건물 옆으로 산책로가 나 있었고 군데군데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수십 개의 휴게소를 지나쳤습니다. 단 하나도 허투루 만든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휴게소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고 어떤 휴게소는 전통 기와 지붕을 얹고 있었으며 어떤 휴게소는 이렇게 풍경과 어우러지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168개의 휴게소가 168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신나게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학생은 전망대에 서서 호수를 한참 동안 바라봤고 다른 학생은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을 찍는 학생도 있었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막 찍는 게 아니라 천천히 구도를 잡으면서 찍었습니다. 기억에 남기려는 듯이요. 제이든이 푸드코트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떡볶이 한 접시를 들고 나왔죠. 빨간 소스가 가득 묻은 떡을 하나 집어 들더니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음미하듯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못 먹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을 낯설어 하던 아이였거든요. 처음 김치를 봤을 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추장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렸죠. 그런 아이가 지금 떡볶이 앞에서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안 간다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걷는 것 같았죠. 버스 앞에 모여서도 바로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다들 뒤를 돌아봤습니다. 휴게소 건물을, 호수를, 산책로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듯이요. 그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휴게소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안녕, 한국 휴게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에 작별 인사를 하다니요. 28년간 40개국을 다녔습니다. 수백 개의 휴게소를 이용했습니다. 단 한 번도 휴게소에 인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인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유럽에서 휴게소는 그냥 거쳐가는 곳입니다. 빨리 볼일 보고 빠지는 곳이죠.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정이 들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휴게소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 했습니다. 안녕, 고마웠어? 다음에 또 올게.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3명의 학생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해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4년을 살면서 휴게소 때문에 눈물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이곳을 좋아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보스턴 명문사를 입고 학생들이 한국 휴게소와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휴게소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통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고 호수가 뒤로 물러났으며 산책로와 벤치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눈에 담았습니다.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세계 인프라를 평가해왔습니다. 공항, 고속도로, 철도, 항만. 수천 개의 시설을 분석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휴게소에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휴게소는 그냥 휴게소였거든요.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죠. 한국이 그 오만함을 깨버렸습니다. 휴게소 하나에도 철학을 담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쉬어가는 공간 하나에도 나라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사소한 것에 진심을 다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28년간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적어도 휴게소만큼은 당신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니, 휴게소뿐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 진심을 다하는 나라라면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스턴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한국에서 뭘 배웠냐고,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가르친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휴게소 하나가 한 나라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배운 날이라고. 버스가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까 엠마가 건네준 사과였죠. 어느 농가 아주머니가 정성껏 기른 한국 사과. 그 사과가 휴게소를 거쳐 미국 학생 손을 거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웠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아삭했습니다.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휴게소 하나의 철학을 담고 사과 하나의 정성을 담고 사소한 것 하나의 진심을 담는 나라. 그래서 지나가는 외국인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나라.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고. 아니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이 나라가 더 보고 싶다고. 휴게소 하나로 저를 이렇게 만든 나라니까요. 다른 건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해졌습니다.